반갑습니다. 회계원리를 강의하고 있는 배정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회계원리 정복을 위한 첫걸음, 회계원리 입문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이제 합격의 기준이라든지 어디서 시험에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는 우리가 어디서 이제 우리가 출제에 대한 내용 기준, 합격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1차 시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문항식의 객관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40점을 일단 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님들 회계를 상당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60점에서 70점을 목표로 안정적 확보하는 것이 일단 가장 효율적이고, 물론 이 회계 원리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수험생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60점에서 70점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게 일단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점수를 확보하려면 내가 100점을 목표하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회계원리 이제 성격, 시험의 성격들은 어떤 핵심적인 성격이 있는가? 첫 번째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론하고 계산 문제, 즉 이제 이 이론은 순수 이론이 아닌 비계산 문제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계산 문제가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계산 문제가. 그러면 계산은 복잡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나는 회계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라고 해도 계산기가 필요 없는 바로 이제 암산이 될 정도로 간단한 계산 문제부터 복잡한 계산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내가 정확히 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아무리 쉬운 계산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눈으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으로 직접 푸는 과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랜드 하나에서는 매일 문제를 계속 제공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실성만 수반한다면 충분히 그 매일 문제를 풀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출제 범위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건 과목의 출제 범위인데요. 우리가 지금 회계를 전혀 모른다면 재무회계가 뭐고 원가관리회계가 뭘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재무회계라는 거는, 회계는 여러분 기업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다? 수치화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 있고, 우리 회사 빚이 얼마 있고, 우리 회사 내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보 이용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무회계는 그 기업이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한다? 많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재무회계가 되고, 그 재무회계를 정복하려면 입문과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입문과정을 아셔야지 재무회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문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 학습이 일단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80%나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무회계 중에서 특히 기업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 정보가 기출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원가관리회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 원가회계는 어떤 기업은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죠. 이걸 제조기업이라고 해요. 그럼 제조기업은 얼마짜리로 만들었는가? 이게 바로 원가회계거든요. 원가 계산. 관리회계는
원가 계산을 하면서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가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은 누가 할까요? 경영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20%는 40문항에서 8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일단 재무회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확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가 압도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략 방법인데, 자, 이 계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분의 성실성이 수반돼야 됩니다. 꾸준함.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도 영어 공부도 꾸준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계산 문제를 우리가 정복하려면 자, 내가 암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암기만 하면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리 중심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리를 이해하면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형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산기하고 친해져야 돼요. 계산기를 안 가지고 다니시다가 한참 후에 가지고 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항상 지참하시고 친숙하게 연습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이제 패턴화 연습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제공되는 메일 문제 같은 걸 많이 푸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우리 계산 문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출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강조할 텐데 그런 기출 패턴을 여러분 거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계산 문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 한국제트 국제기준, 그 다음에 지문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각 기본 수업 시간에 주요 지문을 이제 각 정리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계산 문제 공략할 수 있도록 피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이 입문 교재가 있습니다. 이 입문 교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 파트는 뭐냐? 이건 부록이거든요. 그럼 이 두 파트가 뭐냐? 바로 특히 파트 1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회계 공부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기업의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계가 뭔지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의 언어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을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회사 주주가 있어요. 그럼 이 주주는 그 삼성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요번에 실적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요 알려주는 과정이 어카운팅 회계라고 해요. 그럼 어떤 정보를 알려줄 거냐? 그 정보의 대표 주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 회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무상태라고 해요. 재무상태.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 있고 그 자산 중에서 빚이 얼마 있고 내 돈이 얼마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실적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정보,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기순손익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지금 현금이 얼마 있어요? 자, 우리 회사 이제 자산이 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런 게 정보인데 이 정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해야지 우리 회사 지금 현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지금 금액들은 얼마가 있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회계는 이 기록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기록의 출발점이 바로 뭐다? 분계라는 거예요. 분계, 전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록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기록하고 나면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이 나면 어떻게 될까?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 레포트가 바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은 회계는 기업의 언어니까 그 기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정보, 그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에 의해서 기록한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초 입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될 게 우리 시험에서도 기초 입문 과정에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야지 기초 문제도 풀고 기본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정 과목 익히기는 이제 이 개정 과목이라는 건 약속된 이름이거든요. 이 약속된 이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름하고 회계적으로 약속된 이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회계 공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낯설면 본문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록에 놨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보시면서 이식해주는 과정을 하시게 되면 기본 과정에서 훨씬 더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랜드 하나에서 진행하는 입문 과정은 크게 12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강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1주차에는 제가 이제 회계원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 기초, 회계란 무엇인가? 그럼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기를 공부하는데, 기록이 무엇인가를 또 공부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계는 기업의 언어인데 그러면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 그 기업의 건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재무상태 정보,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 등을 나타내는 경영성과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주차가 너무 중요하죠. 이 2주차는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약속을 공부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마시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3주차 때는 그 약속한 결과 내가 장부의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실적이 남았고 우리 회사의 지금 건강도,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재무 제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기본서 때 상당히 심화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해서 어떤 결과물까지 나오는지의 흐름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 흐름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회계원리는 계산 문제가 상당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기하고 친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5분 계산기 두드리기는 결국 뭐냐면 열심히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다가 또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이 꾸준함이 바로 합격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공되는 매일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몰아서 푸시지 말고 그날 계산기에 두드려가면서 푸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씩 성장해서 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실력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꾸준함이 계속 간다면 어느 날 점수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문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보시면 처음에는 좀 들으시죠. 그렇죠? 기초니까. 근데 들으시다 보면은 어렵잖아요. 말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만 이제 공부하고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100% 이해 못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회독 있고 2회독 있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계속 성실하게 임해만 주신다면 결과는 여러분 좋은 결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꾸준함을 좀 유지해달라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먼저 입문 과정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회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강조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출발이니까 여러분 한번 다짐을 새롭게 하시고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